안녕하십니까. 리틀조 뷰티 플러스의 리틀조입니다. 오늘은 원장님도 알고 디자이너도 알고 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사람이 합이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보통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 요즘에 뭐 일반적으로 안정지원금이 뭐 230만원, 60만원 뭐 그 정도 되죠. 물론 이제 지원 기간이 뭐 3개월인 데도 있고 뭐 6개월인 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. 보통 원장님이 이제 그 좋은 직원을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또 디자이너들도 또 좋은 원장님을 만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합이 맞아야지 돈을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. 저도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헤어 디자이너를 보통 구인을 하면 두 타입이 있습니다. 원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. 오히려 첫 달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첫 달부터 인쇄로 들어가는 디자이너가 있는가 하면 3개월이 지나도 5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거의 뭐 1년이 다 돼도 그 지원금을 넘어가지 못하는, 보통 요즘에 인센티브가 48%, 50%잖아요. 그런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저도 뭐 미용실을 하고 있지만 거의 뭐 10개월이 돼도 500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보통 뭐 600, 700도 칩니다.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미용 요금이 중반대, 낮은 미용 요금들은 뭐 디자이너들이 뭐 골병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왜냐하면 숫자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. 물론 그런 데는 미용실에 고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보통 600만 원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구조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조금 괜찮은 미용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한 5개월, 6개월이 지나도 매출이 안 느니까 결국 원장님은 계속 적자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인쇄로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보면은 260만원, 250만원 받는 게 200만원대로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. 50%를 줘도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. 자, 그 원장님은 고민이 많습니다.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이 디자이너든 원장님이든 이게 서로 합이 맞으면, 정말 다들 좋을 수 있는데, 이게 사실 좀 맞추기가 힘들어요. 현실적으로.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 분들은 조금 더, 물론 올해만 있으면 다 300, 4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벌어갑니다. 어디든. 뭐 1년 정도를 지나면 보통 매출은 중반대 뭐 카트가 한 2만 원대, 뭐 파마가 한 7, 8만 원, 디지털 파마나 열퍼면 10만 원대면은 대충 일반적으로 7, 800원 다 하죠. 기본적으로 합니다. 아무리 뭐 정말 우리가 속칭 뭐 문둥이 손가락이라도 하다 보면은 자리만 옮기지 않으면. 자,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, 과연 이 디자이너가 1년이 만약에 지나면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야 되고, 또 디자이너들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, 내가 이 미용실에 있으면서 정말 계속 매출을 늘 수 있을까? 이것도 고민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는 원장님과 원장님은 디자이너 간에 서로 소통이 좀 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디자이너가 사실 1년만 버텨준다면 디자이너도 돈 벌고 원장님도 돈을 법니다. 문제는 그 1년 동안에 자리를 못 잡고 나가서 문제죠.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위기예요, 분위기. 그 조그만 오해로 인해서, 뭐냐면 1년 동안 뭐 같이 일하다 보면 아무리 뭐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싸워서 다투면서 이혼도 할 수 있는데, 남과 남이 만나서 한 공간에서 1년 동안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고객을 직접 머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또 뭐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, 디자이너분들은. 또 원장님들은 저 디자이너가 왜 저렇게 오래 지나갔는데도 매출을 하지 못할까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, 그런 게 서로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.
여기서 주의할 점, 서로가 이제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노력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디자이너들도 안정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냥 공댕이를 끌어안고 그냥 오는 손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디자이너가 무조건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만약에 그걸 며칠 못하면 무조건 내보내고 다시 한다?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. 그러면 고객들은 뭐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디자이너와 계속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그 디자이너가 뭘 원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서로 대화를 좀 나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 이 미용이라는 거는 서로 한만 맞으면 서로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구태여 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디자이너들이 보면은 뭐 내가 나중에 그냥 내 미용실 하나 차리면 잘하겠지라는데 그런 분들이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보통 미용실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. 오히려 요즘같이 인센티브를 많이 줄 때는 좋은 미용실에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게 그리고 그 돈으로 뭐 제2의 재산 증식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뭐 짧게나마 간단하게 디자이너든 원장이든 서로가 좋은 윈윈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디자이너들도 좀 영업을 좀 해라. 원장님들도 좀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대화를 좀 해서 그 디자이너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월월이 체크를 해서 좀 신경 써줘라. 그리고 서로 직원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라. 이겁니다. 서로 잘하면 뭐 돈 버는 건 뭐 재밌게 벌지 않겠어요? 자, 오늘은 디자이너도 잘해서 돈을 벌고 원장님도 디자이너들이 또 잘 해줌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습니다.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저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디자이너 화이팅, 원장님 화이팅.